연휴인데 자주 뵙네요. 자, 오늘 중개보수 나갈 차례죠. 중개보수. 이 요약집은 57쪽이에요. 57쪽. 요약집 57쪽입니다. 이론을 먼저 보죠. 자, 이 부분은 작년 시험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이제 대비하시고요. 그 계산 문제는 지금 마지막 출제가 27회였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혹시 출제가 되면 서비스 문제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중개보수 청권 먼저 보죠.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거 발생 언제 됩니까? 중개? 의뢰받을 때. 중개계약 시 발생하고 행사는 거래계약 시 행사하는 거죠. 중개 완성되면 이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 행사하고요. 소멸에 관한 부분, 이 부분만 자주 묻고 있는데 개공의 고의과실로 체결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그거라고 했어요.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만약에 계약이 해제됐다. 이때는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중개보수 한도로 넘어갑니다. 한도. 요약집은 지금 58쪽입니다. 이 중개보수 한도에 대해서는요,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라고 구분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주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아닌 물건은 OP와 OPA로 나눴고, 모든 OP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용면적 기준 몇 제곱미터예요? 85제곱미터죠. 이거 이하였다. 그러면 이때는 매매기한이에요. 일방으로부터 0.5%, 임대차 등은 0.4% 갑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상가, 토지 85제곱미터를 초과한 OP 모두 일방 최고 0.9%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랑 거래 이용 구분도 없고요. 거래 금액 구분도 없어요. 그래서 단일 한도 체계로 한다. 그러니까 최고 0.9% 갑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 중개했다면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 그러면 1.8%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거 한도액표를 게시를 할 때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게시해야 되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받을 한도를 직접 명시하여 이제 게시를 해주고요. 게시된 이유를 초과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이거거든요. 근데 원래 국토부령에 정하는 내용들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두 암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만 잡자고 그랬어요.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다시 정하는데, 주택의 매매 교환이었어요. 일방으로부터 만약에 15억 이상이었다. 그럼 최고 몇 프로? 0.7%. 임대차였어요. 주택의 임대차면 15억 이상이었습니다. 최고가 일방 최고 몇이에요? 0.6%. 요걸 기억을 해보자고 그랬고, 요게 이제 기억이 되신 분들은 숫자 참고하자고 그랬어요. 529죠. 어이구. 122로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이구로 가고, 그럼 매매 교환은 지금 출발을 0.6%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654, 어이구, 654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22로서부터는 다시 올라가요. 567로. 그 다음에 한도액은 2580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지금 516으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516이에요. 숫자가 516. 그 다음에 122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0.5%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543, 516. 그 다음에 122로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고, 한도액은 2030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일단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적용하는 방법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방한도 체계니까요.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 그럼 산출된 부서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엄청 잘 묻죠. 제일 잘 묻는 지문이 이거예요. 주택 소지지 시도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가 틀렸다. 어디 기준한다? 사무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건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거든요. 그럼 이때는 전체에 대한 물러간다? 주택으로.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한 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하냐 초과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기억해야 될 때가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을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주택과 상가 면적이 같았다. 같다면 뭘로 간다고요? 주택으로.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 면적이 같다면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업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겠고요. 잘 알고 있고요. 권리금도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택의 부속 토지는 별도로 토지로 가는 게 아니고 주택률을 적용하는 거죠.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는 별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도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자, 그럼 적용 방법을 다 살펴봤고요.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가 있는데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뭘로 간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간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계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59쪽입니다. 지금 요약집은. 매매는 매매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문제 없고요. 이 점유계정 이것도 잘못 씁니다.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해야 돼요. 세 가지 다 등록해야 됩니다.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다.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잘 알고 있고요.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지 분양금액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잘 묻고 있고요. 교환은 큰 것 기준이죠. 가볍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는 전세금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요래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에요. 딱 5천이 나오면 아니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이때는 월세 곱하기 몇으로 한다? 70으로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비가 나와 있는데 이 실비는 세부 내용은 지금 시도조료를 정하고 있거든요. 시도조료를 정하는데 이 실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예요. 이거는 권리 취득 의뢰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우리 법령상 영수증 교부 제도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했어요. 그럼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 이론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약 7분 정도 이론 정리했는데 우리 7분에 할 것을 1시간 내내 했었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집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102쪽이에요. 문제집은 102쪽. 대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 문제 보죠. 공인인증서명상 개업공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맞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요. 2번입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완료된 날 밑줄 긋고 오나가야 되죠. 다음에 3번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자 이제 중개보수 이론 문제는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한도 체계가 틀리니까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 외의 동그라미죠. 그럼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맞아요. 주택 외는 국토부령하고 중개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 거죠. 각각 맞습니다. 다음 4번 개업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개공의 고의 과실이죠. 이때는 받을 수 없어요. 보수청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5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소재지에 관할 시도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가 된다. X 나가야 되죠. 주택소재지 밑줄 긋고 X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내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공인인증서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이거 무등록 중개업이죠. 이자가 거래당사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등록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에요. 이 약정은 전부가 무효죠. 근데 이런 말이 없이 그냥 한도를 초과한 보수약정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건 개공을 묻는 거고요. 무등록업자에 대해서 물을 때는 공사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거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1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의뢰인과 보수 약정을 했어요. 그럼 이 약정은 무효다, 유효다? 이건 유효다. 맞죠? 너무 과하지 않은 이상은 유효다. 그래서 판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중개 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사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맞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밑줄 긋고 나가야 되고. 3번입니다. 주택, 부수토지 포함해요. 주택 외의. 자, 주택 외가 나왔어요. 그럼 외 이제 동그라미 치고요. 중개사물에 대해 중개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맞죠? 다음에 4번입니다. 주택, 부수토지 포함해요. 중개대한 보수는 주택에 동그라미 치는 거죠. 보수는 시도 조례라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하에 결정한다. 맞습니까? 예, 맞고요. 조례라. 다음에 5번입니다.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초과는 임취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공인인사업령상 개업공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제 지문 연습이에요. 1번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자, 거래계약서 보수 지급 시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재할 필요 없죠. 우리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 하기죠. 그래 1번 틀렸고 2번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별도로 갑니다. X. 3번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죠. 초과하면 무효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 틀렸고 4번 개업공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우리 보수 초과는 의무적 등록 취소죠. 임취니까 지금 이 지문처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맞죠.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죠. 그래서 보수를 초과해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취 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라고는 잘 안 냅니다. 안 내는데 그래도 우리는 임취로 암기해주고 임취 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았다는 걸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이에요. 개업공사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거래 당사자 간 사정에 지금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개업공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있다? 있다. 당사자 간 사정 받을 수 없다. 밑줄 그으면 틀렸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받을 수 있죠. 그럼 3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3번 지문 잠깐 보실래요? 3번 지문. 개업공사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해서 가요. 법에서 허용한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대요.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란 그거라고 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착오한 거죠. 이게. 그래서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됐던 겁니다. 보수 초과로 처벌했어요.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5번 지문 잠깐 보실래요? 5번 지문.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맞는 것 같아요? 시험은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내지 않고 확실하게 판례를 인용해줘요. 그러니까 총 대금한 다음에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가로 열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그렇게 이제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럼 맞는 걸로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렇습니다. 분양권 중개란 경우에 거래 금액은 총 대금,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총 대금 가로 열고 계약금,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일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확실하게 인용하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 봐 5번 질문 잠깐 읽어드릴 겁니다. 맞았죠 그럼?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걸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가죠.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질문이에요. 중개보수는 중개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했죠. 2번 질문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85제곱미터의 밑줄이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밑줄이죠. 오피스텔 임대차. 얜 중개보수의 상한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1천분의 5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1천분의 4. 매매기간이 1천분의 5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요. 3번입니다.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 소재지가 다른 것은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체크해야 되죠. 중개사무 소재지 시도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고요. 4번입니다.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 한해서 시도조례를 정한다. 맞습니까? 이거 알아보셔야 돼요. 실비도 지금 최종적으로는 시도조례로 가는 거죠. 실비도. 그러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 한해서 시도조례로 간다. 이것도. 그래서 실비에 대해서도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가 틀리면 이때도 사무소 기준으로 갑니다. 실비도. 그러니까 주택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실비죠. 이거는 취득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5번) 문제는요 옳은 것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세요. 6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질문이에요. 일부 중도금이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총 분양대금의 밑줄 긋고 X가 되죠.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다. 그래 틀렸고. 2번 주택 임대차에서 그럼 주택 임대차 밑줄 그어야 되죠.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하여 보증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으로 한다. 장난을 좀 심하게 쳤죠 지금.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아니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아니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월세 곱하기 70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교환계약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산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틀렸죠? 거래금액이 큰 중산물의 가액을 거래금을 하여 중개보수 상환한다. 그래 틀렸고. 4번 질문입니다. 법인인기업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한 거래에 관해서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거 우리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처럼 사무소로 통일한다고 그랬죠. 이때 주택을 분사무소에 중개했어요. 그럼 어디 기준 한다고요? 분사무소 기준이죠. 사무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님은 그 분사무소를 찾아왔으니까 그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가 게시되어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분사무소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는 걸로 정리합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요. 주택이라는 걸 명시해 줘야 돼요. 원래. 맞죠? 주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재 주택에 대해서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인 경우는 분사무소로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맞는 걸로 가겠습니다. 다음 5번 질문이에요. 토지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토지 임대차의 밑줄이지 그럼.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1천분의 8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토지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모두 0.9%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럼 7번 문제 더 보죠. 역시 지문 연습이에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주택 외의
자, 주택 외의 밑줄이죠.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 조례에 한다. 조례 밑줄 긋고 X는 갚아야 되죠.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죠. 틀렸고 2번입니다. 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인 오피스텔. 자, 90제곱미터 오피스텔 밑줄 그어야 되죠. 그럼 85제곱미터를 초과했죠 지금. 그럼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OX, X 1천분의 9 이내로 하죠. 85제곱미터를 넘겼으니까. 그래 틀렸고 3번입니다.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개업공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수, 임차, X 나가버려야 되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니까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질문.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는, 자, 나왔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같다면 뭘 적용한다고요? 주택을 적용한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지문이에요.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약정한 보수를 기재해야 된다. 자, 우리 전속계약서 서식 있잖아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전속계약서 서식에는 중개보수 기재란이 있어요 없어요? 에? 아이 그럼 상식적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중개계약서죠. 중개계약서니까 보수 분쟁이 많으니까 보수 쓰는 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중개계약서니까 이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론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문제였고 이제 8번서부터는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 계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떴을 때 27회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해 줘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 버리면 틀린 답이 꼭 있다고 그랬죠. 지문에. 그러니까 헤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할 때 정확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뜨게 되면요. 꼭 이 원칙에 입각하여 문제를 푸십니다. 먼저 출제자가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쌍방이라면 곱하기 2를 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쌍방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 아니에요.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받을 수 있는 그냥 최대액, 아무 얘기 없이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얼마인가라고 딱 물어보면 이거 쌍방 맞아요? 이건 쌍방이죠. 이거는 우리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개공이 의뢰인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을 물어보면 이건 일방이죠. 그러니까 요거 구분해 놓으시고, 다음 두 번째 거래 금액을 산정하는데 특히 거래 금액에 있어서는 5천만 원 미만 임대차 꼭 주의해야 됩니다. 5천만 원 미만 임대차인 경우는 이때는 월세 곱하기 70을 해줘야 되죠.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되고요. 세 번째 있잖아요. 물건의 종류 있죠. 물건이 주택이냐 상가냐 토지냐 꼭 구분하세요. 물건의 종류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된 한도의 요율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보라는 얘기인데 이 원칙에 입각하여 이제 요거 계산 문제 연습을 합니다. 작년에 요거 지금 현재 중개보수를 출제 안 했기 때문에 혹시 계산 문제 출제하면 이건 서비스 문제니까 맞추고 와야 됩니다. 근데 실무하시는 분은 계산 문제를 아주 잘 틀리더라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시하는 거죠. 문제를 일단. 자, 그럼 이제 요거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개업공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 면적 87제곱미터 오피스텔. 자, 지금 오피스텔 87제곱미터죠. 그럼 느낌 딱 와야 되죠. 아, 이건 오피를 적용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상가 적용하는 거죠. 그럼 일방 최고 0.9% 가는 거죠, 이거. 그러면 87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3천에 월차임 시 10만 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을 했어요. 이거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이다. 그럼 이제 괄호 속에 있는 말은 쭉 써 있는데 일방이었다. 그럼 계산 내용이 정답이고, 두 번째 거래금액 산정해야 돼요. 그럼 거래금액은 보증 3천에 월차임 70이에요. 그럼 이거 얼른 계산하면 얼마? 1억. 맞습니까? 1억이에요. 거래금액 1억. 그러면 지금 괄호 속에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죠. 뭐 업무용 시설, 건축법령상 업무용 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있다. 이거 OP 흉내를 내줬는데 OP를 적용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OP를 적용할 게 아니고 요율 지시가 없죠 지금. 0.9%죠.
그러니까 OP를 물어볼 때는 요율 지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0.9다. 그럼 90만 원이죠. 그래서 일방 최고 90만 원이었어요.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가봅니다. Y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X주택을 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1,000, 월차임 40만 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이게 몇 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이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액 물어봤죠 지금? 그러니까 일방이에요. 일방인데 지금 케이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죠 지금. 그죠? 매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을이 임대차 계약은 병과했죠. 병과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거 그러면 점유계정 아니죠? 맞습니까? 임대차 계약은 병과했으니까. 병하고 거기 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이제 점유계정이 아니니까 을이 을로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매매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죠. 매매 얼마? 3억이었어요. 매매는 3억. 임대차는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이죠. 딱 5천에 걸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거 월세 곱하기 70에서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 임대차는 거래금액이 얼마 나온다? 딱 5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물건의 종류를 정리해야 됩니다. 물건의 종류가 이거 뭐였어요? 주택이다. 그럼 주택이니까 이 유일표 적용하는 거 맞죠? 주택이니까 유일표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럼 매매는 2억 이상 9억 미만입니다. 0.4%죠? 그래서 요거 그러면 0.4% 때 그러면 요건 얼마? 120만 원. 맞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5천 이상 1억 미만을 적용해야 되죠? 그럼 0.4%. 그래서 0.4%를 때리게 되면 4, 5, 20만 원이 됩니다. 이게 한도액 범위에 들어온 거 맞나요? 한도액 범위에 들어왔죠? 20만 원이니까. 자, 그러므로 둘이 합치면 얼마? 140만 원이에요. 이게 실제 기출에서는 딱 2억에 걸리게 만들어놨고 딱 5천에 걸리게 만들어놨어요. 실제 기출에서는. 자, 그래서 정답 이제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갑니다. 개공사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와 병 소유의 단독주택의 교환 계약을 중개하였다. 교환이 이제 갑이 거래 당사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액의 총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이건 쌍방이죠. 그러니까 쌍방입니다. 그럼 곱하기 2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는데, 자, 조건을 봤더니 지금 아파트의 거래금액은 2억 2천만 원이고 단독주택 거래금액은 1억 8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 거래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2억 2천이에요. 2억 2천이 되는 겁니다. 거래금액이 2억 2천. 자, 물건은 지금 현재 이거 주택이었죠. 주택을 서로 맞교환한 거예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맞교환했습니다. 그럼 제시된 유율을 적용하는데 중개보수율은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1000분의 5, 한도액은 80만 원이고 2억 이상 9억 미만인 경우는 1000분의 4다. 그럼 몇을 적용해야 돼요? 1000분의 4, 0.4%죠. 0.4%입니다. 그럼 88만 원 계산됐어요. 이게 88만 원. 맞습니까? 이거 쌍방이었죠? 그러면 176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됐어요? 한도액?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왜 그러십니까? 지금 거래금액이 2억 2천이었죠? 2억 2천이었으니까 2억 이상 9억 미만은 0.4% 한도액? 없어요. 맞죠? 아, 나 왜 찾아보는데 깜짝 놀래. 내가 틀린 줄 알았네. 그 한도액은 지금 2억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80만 원 제시했죠. 이건 2억 2천이 됐기 때문에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가죠.
11번 문제. 자, 갑은 분양가격, 이제 분양권 나오는 것 같은데 분양가격 3억 원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4천만 원이 붙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개업공사가 이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자, 그럼 이거 일방이죠. 그럼 이제 계산 능력이 정답이고 거래금액 산정해야 돼요. 거래금액은 지금 1억 5천에 프리미엄이 4천이죠. 1억 9천이에요. 1억 9천입니다. 그럼 거래금액 1억 9천 나왔고, 자, 그럼 이거 물건이 뭐였어요? 아파트 분양권이죠. 그럼 주택을 적용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제시된 걸 적용합니다. 그럼 주택을 적용합니다. 그럼 지금 1억 9천이니까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0.5%예요. 한도액이 80만 원이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0.5% 때리게 되면 5, 9, 45, 5, 1은 5, 95만 원인가요? 예, 95만 원. 좀 이상하다. 이게 맞나? 자, 95만 원 나오고 이거 한도액 있죠? 한도액이 얼마? 80만 원. 그럼 정답? 80만 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95만 원 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8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럼 12번 문제 가볼까요? 개업공사 A는 X시에 소재하는 갑수의 주택면적이 3분의 1, 상가면적이 3분의 2인 건물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자, 그러면 지금 주택면적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얼른 계산할게. 우리 이거 상가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건 상가다.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상가다. 건물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중개하고 동시에 을이 매수한 그 건물을 갑이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했다. 그럼 이거 점유기정이죠? 팔고 임차는 주저앉은 증거예요. 이 경우 개업공사 A가 거래 당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환액의 총액은 얼마인가?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이죠. 쌍방입니다. 그럼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 물어봤으니까 이건 쌍방이에요. 그럼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거래금액 산정하는데 지금 제시된 조건을 봤더니 매매가액은 그럼 이거 지금 3억 원이고, 그럼 이거 점유계정이니까 매매만 적용하는 거죠. 임대차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3억입니다. 거래금액은 3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물건의 종류가 뭐였다고요? 상가예요. 그럼 이거 조례를 적용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곱하기 몇 해야 돼요? 0.9%. 그럼 3, 9, 27, 270만 원 나왔고 쌍방이었죠? 540만 원이에요. 그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 있잖아요. 25회 기출문제를 일부 수정했거든요. 25회 때 이렇게 냈죠. 그러니까 역대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어렵게 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25회 때 이거 엄청 속고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건의 지금 현재 주택면적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제시는 상가를 제시해 놓고 요율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주택을. 그런 바람에 이거 엄청 속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게 그 최근에 지금 계산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역대급 문제였습니다. 이게. 자, 그럼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월차임이 30만 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사가 거래 당사부터 모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은,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이죠. 당사자 모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 물어봤죠. 그럼 쌍방이다. 그럼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합니다. 역시 거래금액 산정해야 돼요. 거래금액 그러면 그 보증금 1,000에 월차임 30이니까 얻는 계산해도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70 해야 되죠. 그러면 3,100만 원 나왔어요. 3,100. 그럼 물건의 종류가 이거 주택 맞죠? 주택이었어요. 그러면 제시된 이유를 적용하는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때는 얼마? 0.5%. 한도액 20만 원이죠. 0.5%입니다. 그럼 0.5% 때리게 되면 15만 5천 원 나왔죠. 그러면 15만 5천 원 나왔는데 이거 그러면 31만 원 답쳐야 되죠. 맞습니까? 쌍방이니까.
그럼 한도액이 20만 원인데 20만 원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시된 한도액은 반드시 일방이에요. 그럼 15만 5천 원이 계산됐으니까 한도액 범위 내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31만 원이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1만 원이었어요. 쌍방이었으니까. 자, 그럼 14번 문제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개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임차 의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자, 이번엔 이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액 물어봤죠. 그럼 일방이죠. 일방입니다. 다음 이제 거래금액 산정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율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가요? 85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지 가진 거다. 그럼 OP죠 이거. OP고 거래금액이 지금 보증금 2천에 월차임 20이에요. 그럼 얻는 계산해도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면 거래금액 얼마 나온다? 3,400. 내가 맨날 예를 들었던 거죠. 보증 2천에 월세 20. 그럼 3,400이죠 이거. 3,400인데 그럼 이거 요율 지시가 없죠. 물건이 뭐였어요? OP였어요. 85제곱미터 이하의 OP. 그러면 0.4%. 그럼 13만 6천 원. 맞습니까? 일방이었죠. 그러니까 13만 6천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15번 문제 가봅니다.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경우 개업공사가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 보수는 얼마인가? 자, 이랬는데 지금 괄호 열고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보수 및 실비라고 물어봤죠 지금. 그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일방. 그럼 계산된 금액이 정답이고 이게. 그럼 이제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 보증 5천에 월차임 30이죠. 그럼 보증 5천에 월차임 30이면 합산 8천 나왔죠. 8천입니다. 물건의 종류가 뭐였어요?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니까 이거 제시된 유율 적용하는 거 맞죠? 이게. 그래서 제시된 유율 적용하는데 보수율은 0.4%죠.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8천만 원 곱하기 0.4%예요. 그럼 32만 원 계산됐죠. 근데 한도액이 있죠. 한도액이 얼마? 30만 원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지금 3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비가 있죠. 그 밑에 조건에 실비가 있는데 그럼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10만 원이고 예치에 있어 소요된 비용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출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랬죠. 임대인. 그럼 임대인이니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만 받을 수 있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시면 취득의뢰인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니까 실비가 얼마? 10만 원이죠. 그럼 중개보수는 30만 원이고 실비는 10만 원입니다. 그럼 정답 40만 원이에요. 문제가 갈 때까지 갔죠?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진 않아요. 실비까지 섞어서 내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문제인데 이 정도까지 시험에 내지 않아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